공용한 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글자는 둘 이런 뜻의 량자인데요. 글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고문자의 모양을 보시면요. 정확히 뭐를 떴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둘, 짝 그런 뜻이 나오는 것이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글자의 모양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글자의 획수를 줄여서 생략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체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고요. 일본의 신자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량 이렇게 읽고 중국어 량, 일본어는 료라고 읽고 있습니다. 둘, 한 짝 할 때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으로 공자입니다. 공평하다, 공적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맞는 말 공적이다 할 때 그런 뜻이 있고요. 8, 8과 입, 9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 팔자가 처음에 우리가 뭔가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나누면 이제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다라는 뜻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밑에다 입구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입구자는 옛날에 여기 썼다고 했죠. 근데 이때 입구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구별하는 어떤 부호로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8, 8이 아니다. 다른 글자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입구자 부분이 이렇게 변해서 셋, 넷 이렇게 씁니다. 공, 꽁, 고라고 읽고 공평하다, 공적이다, 공정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이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공인데요. 이건 보시면 스몰 입자, 이게 숫자 20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은 이 밭들 공자로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밑에 이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를 함께 손으로 들고 있다. 이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합쳐져서 그냥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공, 꽁, 교라고 해서 한 가지, 함께, 공동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평하게 함께 쓰는 장소를 공공장소 그러죠. 이게 바로 공공. 중국어로는 꽁꽁이라고 하죠. 공공. 스물 입자의 밭들 공자가 합쳐져서 뭔가를 같이 받들고 있다.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인데요. 이거는 도끼근과 밭들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끼근은 이제 옛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끼 자루가 있고 앞부분에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끼 근자가 되냐? 이 도끼 자루가 짧아지고 날 부분이 점점 더 길어져요. 이 날 부분이 이렇게 더 길어지고 도끼 자루는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날은 이렇게 길어지고 도끼 자루는 이렇게 짧아져서 지금의 하나, 둘, 셋, 넷 도끼 근자가 됩니다. 근데 그 도끼를 우리가 사람이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어요. 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 삥. 일본은 해, 효 이렇게 있는데 해라고 보통 많이 읽습니다. 병사, 병기 이런 뜻이 있고 전쟁 그런 뜻도 되겠죠. 병자입니다. 그리고 볼 글자는 책자인데요.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선이 있고 이걸 뭔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이 주간에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요. 이걸 선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모습이죠. 이게 선으로 묶어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해서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는 이 모양으로 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 있죠. 책, 츠어, 사츠, 사크 이렇게 읽는데 이 책이라는 게
서적, 도서 그런 뜻도 되고, 우리가 하나에 묶여있는 그 단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권이라고 말하죠. 그 한 권, 두 권 할 때 그 권도 한 책, 두 책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책, 서적, 도서 그런 뜻이 있죠. 그러고 다음으로 볼 글자는 책을 받들고 있는 전자입니다. 손으로 책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 디엔, 댕이라고 하고, 전적, 그러니까 서적이죠. 경전, 법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의 말씀을 적어놓은 게 경전이라는 뜻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왕이 명령해서, 우리 현대 민주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합의해놓은 것이 바로 법전 할 때 그 전이죠. 혹은 옛날부터 내려온 걸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해요. 고전. 옛날부터 이건 아주 훌륭한 책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온 걸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글자는 다시, 두 번 그런 뜻의 제자인데요. 이게 이제 갑골문의 모양인데 사실 뭐를 본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시, 두 번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건 아마도 가차 원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가차되어서 이런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을 겁니다.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고요. 제, 짤, 사이 이렇게 읽고 다시, 두 번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이제 twice라고 우리가 뜻을 매길 수가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맨날 인사할 때 뭐라 그러죠? 다시 만나자, 再见 하죠. 이 볼견자, 만나다, 再见 할 때 그게 이 在, 제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얼음빙자인데요. 원래 얼음빙자가 이런 모양으로 썼어요. 이게 아마 얼음이 뭔가 얼면서 결정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본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 요소로 물수를 추가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쓰는 게 이름은 간체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원래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게 이름은 간체지만 더 원래 모습에 가까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걸 점을 하나가 떨어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붓으로 글씨를 썼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게 얼음빙 부분이고 물수자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빙, 삥, 효 해서 얼음 이런 뜻이죠. 우리 빙수 있죠. 빙수, 팥빙수 같은 거. 얼음빙자에 물수자를 써서 빙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글자는 겨울동, 아주 추운 겨울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겨울이란 뜻이 아니라 옛날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뭔가 매듭, 뭔가 맺어놓은 것, 맺다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끝 종자의 처음 글자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겨울이 됐냐?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마지막이 겨울. 계절이 끝나는 게 겨울이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켰나 봐요. 끝, 겨울. 끝은 겨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매듭의 모습이고 아래 이거는 얼음빙자이죠. 얼음빙자. 그래서 얼음이 어는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음빙자 이 모습으로 쓴다는 거죠. 동, 똥, 도, 겨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글자는 바로 끝종인데요. 실사와 겨울동이 합쳐져 있습니다. 실사가 의미 부분이고 겨울동은 여기서 의미와 동시에 발음도 나타내고 있죠. 동, 종 발음이 비슷하죠.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이렇게 쓰면은 종, 끝, 끝나다, 마치다 그런 뜻입니다. 간체에서는 실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자체는 이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그냥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종, 쫑, 슈 해서 뭔가 미리 끝나다 해도 되고 내가 작업을 끝마치다 이런 뜻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것이고요.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자 공부 하루하루 잘 해내고 계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